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9 배하나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나TV 구독과 좋아요 통해 늘 다양한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확인하실 사항이라 먼저 전해드립니다. 코스코, 타겟, 아마존 등에서 지난 6년간 판매해온 이글루사의 아이스박스 100만 개 이상을 리콜한다는 소식입니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월 이전 제조되어 북미 전역에서 판매된 제품인데요. 그동안 손가락 절당,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이 미국에서 12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견인용 손잡이 구조로 인해 사용 중 손잡이와 제품 본체 사이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고요. 즉각적인 리콜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측면에 이글루 로고가 표시되어 있으며 이글루사는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으로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콜 방법과 공지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정보 남기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전역이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 대유행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독감 환자의 급증 속에 BC주와 온타리오주, 퀘벡주의 의료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특히 독감 검사 양성률이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BC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A형 독감 바이러스의 H1형과 H3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으며 예년과 달리 독감 유행이 늦게 시작되어 작년 가을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떨어진 시기와 맞물리며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국은 독감 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공지했지만 패밀리 닥터를 만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 시기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4월 2일경부터 모든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미국의 관세 압박 발표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3월 12일부터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근 발표는 특히 캐나다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검토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최대 50%의 관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캐나다주 수상들은 미국을 전격 방문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공식적인 합의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며 트럼프의 부비서실장 제임스 블레어는 51번째 주를 언급하면서 캐나다 편입을 배제한 적이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시킨다는 발언은 농담이 아닌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언급했으며 캐나다 현지 언론은 이 내용이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긴장감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애국심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국기가 개항된 지 60주년인 2월 15일 기념일을 맞아 최근 캐나다 국기 수요가 예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으며 미국 여행 취소와 미국산 제품 보이콧 열풍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BC주의 일반 최저임금이 시간당 17.4달러에서 17.85달러로 2.6% 인상됩니다. 이러한 인상은 2024년 봄에 고용기준법에 도입된 연례 임금 인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조정된 것입니다. 현재 BC주는 2018년 시급 12.65달러 도입 후 매년 6월 1일 정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캐나다 각 주 중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의료검사기관인 라이프랩스 노동조합이 16일 오전 11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3일 발표했는데요. 윤예슬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BC주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임금 및 복리후생을 둘러싼 수개월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98%의 찬성으로 1,200명의 라이프랩스 직원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라이프랩스 측은 파업 기간에도 기본적인 검사 서비스는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 등 빠르게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할 시민들의 불편함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주정부가 미국의 높은 관세 위협에 대비해 1,000달러 식료품비 지급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는 등 대규모 긴축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작년 10월 BC주 이비 수상은 보수당 감세 정책과의 차별화를 위해 즉각적인 식료품비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레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경제전쟁과 다름없는 미국의 선포들로 인해 대규모 식료품 환급금 지급이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차별적 칼부림을 당하고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 한인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듯이 예일타운 콘도 앞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당한 제레미 킴 씨의 소식입니다. 제레미 씨는 민사소송 등 법적 비용 마련을 위해 고펀드미 캠페인을 시작해 15일 현재 5,000불 이상 모금받는 등 많은 지지 속에 사법제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 사고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도되었었나요?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제레미 씨는 콘도 앞에서 약혼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남녀를 발견해 이를 저지하던 중 자동차 배식 칼로 수차례 찔려 가슴과 갈비뼈, 팔 등에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전과가 없는 10대라는 이유로 남성 가해자는 무기 사용 폭행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석방되었고 여성 가해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통해 캠페인에 대한 내용 더 남기겠습니다. 간추린 한인 뉴스입니다. UBC 한인 기자 동아리 한이바람 주최로 오는 22일 UBC 입시 설명회가 개최되는데요. 화면에 QR코드로 미리 신청하셔야 참석 가능합니다. 6.25 참전 유공자에는 지난 10일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 이우석 참전 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6.25 참전 유공자들과 견정호 총영사, 연합마틴 상원의원, 장민우 제한군인회장을 포함한 수십 명의 인사가 참석해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캐나다 뉴스9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해 캐나다 및 한인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